자, 보자. 못 본 사람도 한번 봐봐. 지금부터 얘기하는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쳐 줄 테니까 요령을 잘 한 다음에 모의고사 숙제 주는 거는 몰라도 적용해 보라는 얘기야. 근데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적 많이 올라가는 애들의 거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가 많을까? 성적이 낮았다가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가 많을 것 같아? 질문이 좀 많아. 왜냐면 적용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 잘. 그럼 자꾸 질문하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1번부터 봐봐. 밑줄친 기억으로부터 예상되는 사회 변화 양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지. 뭐로부터? 밑줄친 기억으로부터 그랬지. 자, 그 모의고사 보면 이런 거 분명히 있었을 거야. 밑줄친 부분 또는 내용에 대한 뭐 근거, 사례, 예시로 적절한 것, 이런 문제 모의고사에서 본 적이 있어 없어? 분명히 존재하잖아. 요 문제 유형이야 이게. 근데 말만 좀 다른 거야. 그리고 밑줄을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자, 저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지문 전체 읽어야 돼? 밑줄을 먼저 봐야 돼? 밑줄을 먼저 보는 거야. 거기에서 능력이 있으면 시작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남들은 이거 지문 읽기 전에 나는 문제 풀고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 처음 보는 거 아니고 간간히 보인다는 거 알고 있지 분명히. 그럼 많이 나와. 그러면 이거 앞에서도 나 분명히 얘기했거든. 이거 보는 방법. 혹시 기억나는 사람 손 들어봐. 이거 맞춘 사람 오늘 5시에 집에 보내줄게. 뭐 이 새끼들 뭐 부산행 좀비 새끼들도 아니고 뭘. 기억나는 사람 저거 푸는 방법. 지호 빨리 얘기해. 너는 한 3번은 들었어 지금까지. 뭐 눈만 깜빡깜빡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재민 너도 한 2-3번 들었어. 넌 더 들었어 이 자식아. 네모 동그라미 별로 안. 아이고 네모 동그라미 별은 핵심 찾는 거고. 이게 뭐냐면 밑줄 부분이 있다라면 이 밑줄은 2가지야. 첫 번째 밑줄의 내용을 읽었을 때 주어부가 있고 적어놓고 봐. 서술부라는 게 존재해. 그러면 예상되는 사회 변화, 예상되니까 이 범위를 벗어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주어부와 서술부의 범위와 관련된 것만 찾는 거야.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 밑줄에 선생님이 항상 예를 들은 거. 철수는 키 큰, 철수는 매우 착하다라고 밑줄 쳐져 있어. 그러면 이 주어부가 뭐냐면 주어야. 이 문장에서 주어. 주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니? 그치, 화제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화제 대상. 그래서 가끔 문제 보면 윗글에 글쓴이가 말한 화제 이런 말이 나오면 주어 찾으란 얘기야. 요령이거든, 요령. 서술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럴까? 속성, 관점, 태도. 이렇게 적고 보니까 모의고사에서도 들었던 용어들은 있지. 글쓴이의 관점, 글쓴이의 태도 이런 건 들어봤지 분명히. 이거는 주어부를 찾고 거기에 대한 태도를 찾으란 얘기야. 그럼 잘 봐. 키 큰 철수는 매우 착하다 할 때 주어 서술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여기 주어가 뭘까? 철수지 철수. 서술어는 뭐야? 착한 거지. 얘 다 빼도 되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글쓴이는 철수를 어떻게 본 거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오지선다 중에 하나가 철수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맞잖아. 맞잖아. 철수 착한 놈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모의고사야. 이해돼 안 돼? 그럼 봐봐. 이 밑줄친 부분에 대한 근거, 사례, 예시로 적절한 것 했는데 3번 문제에 철수와 영희는 뭐 할까? 불우이웃 도왔다 그랬어. 정답일까 오답일까? 이거 정답이야 오답이야? 밑줄친 이걸 기억이라고 하자. 기억으로부터 예상되는 변화 양상으로 적절한 것도 이렇게 나왔어. 또는 기억에 대한 근거로 사례로 예시로 적절한 것 그랬는데 3번에 철수와 영희는 불우이웃 도왔어. 정답일까 오답일까? 이거 오답이야 모의고사는. 왜 오답일까? 왜? 왜? 뭐야 이건가? 뭐야? 이거
이거 맷돌인가? 사랑이가 이거 아니야? 아, 이거야? 아, 이게 사랑이야? 아, 말을 하라고, 이 샵새야. 말을 해! 이거 틀렸어. 왜 틀렸을까? 이거 누구 얘기만 해달라고 했어? 철수, 어떤 거 착한 얘기만 해달라 그랬지. 그런데 착한 거는 맞아, 틀려? 맞아. 근데 철수 있지만 누가 있어? 철수의 범위를 벗어난 한 놈이 더 들어갔지, 지금. 그래서 맞아 보이지만 얘가 틀린 거야. 모의고사는 이걸 묻겠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그거 맞는 거야. 그럼 봐봐. 5번에는 학교에서 친구들 대신 스스로 청소를 해줬어. 정답일까, 오답일까? 오답이야. 누가 안 보여? 철수가 안 보여, 지금. 근데 철수가 안 보이는데 이거 철수잖아요. 모의고사는 이런 능력을 따지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냥 이 정도는 알아요가 3등급이야. 이해됐어, 안 됐어? 안다생?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딱 떨어지게 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문장이 나눠진 경우도 있어. 대신에 얘 대신에 지시어나 뭐가 나오는 경우, 접속어가 나오는 경우야. 지시어, 이그, 저, 이런 그런 저런 이런 것들. 접속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들. 그러면 문장이 몇 개짜리란 얘기야?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몇 개짜리야? 3개짜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뭘 찾아야 돼? 핵심 범위. 여기에 핵심 범위. 여기에도 핵심 범위를 찾아야 돼. 이 3개가 다 맞은 게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이런 것까지, 이거는 봐봐,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지, 분명히. 이거 적용할 수 있으면 3중반은 무조건 된다는 얘기야. 이게 4등급부터는 아예 근처도 못 가더라고, 이게. 왜? 긴 지문 갖고 어렵게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내용적으로는. 됐지? 자, 그럼 우리 한번 적어 가보자고. 잘 정리해. 잘 쓰고, 잘 필기해. 자, 그럼 이거 지운다. 자, 그러면 요 밑줄이 있는데, 그럼 두 번째, 이 밑줄에서 내가 뭔가를 찾았는데, 첫 번째 경우는 이 밑줄의 내용, 즉 다시 말하면 이 밑줄의 범위를 찾았어.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밑줄 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경우는 이 밑줄의 어디를 찾아야 돼? 앞에 문장, 또 뒤에 문장, 이렇게 찾는 거야. 근데 이걸 읽어도 이해가 안 되면 요거 하나 더 앞에 문장, 요 뒤에 문장,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럼 답 나와. 답 나와. 그런데 선생님, 전체를 읽어야 되는 문제도 있던데요? 그건 2등급, 1등급 용이야. 그건 더럽게 어렵게 냈다는 얘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다시 한번 얘기한다. 우리 3등급이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 모의고사 평균적으로 100점 만점에 몇 점부터 3등급일까? 앞에 숫자가 뭐가 보여야 돼? 7자만 보이면 되는 거지. 맞잖아. 8자가 보이면 2등급,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7자면 무조건 3등급이야. 맞잖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 빼도 7자가 나와. 어려운 거 하나씩 맞으면 7자의 뒤쪽 숫자가 나오기 시작해. 77, 79 막 이렇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 자, 그럼 한번 보자. 여기까지는 이해됐다면 이걸 적용해 주겠다는 얘기야. 봐봐. 뭐가 됐니? 따라서 세모 돌려봐봐. 따라서, 그러니까 앞에 내용과 따라서 뒤에 나온 밑줄은 같은 내용일까 다른 내용일까? 같은 내용이야. 밑줄에서 이해 안 되면 앞에 거 따지면 돼. 요게 요거야. 근데 만약에 수능에서 요게 나왔어. 이거 모의고사 문제라고 얘기했잖아. 이거 나왔으면 뭐 하는 거야? 야, 나 지금 몇 번부터 풀어야 돼? 이 문제부터 풀어야 되는 거잖아.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내용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 따라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에 대한 이야기야? 밑줄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물어볼게. 뭐에 대한? 접속은 이랬지. 구별과 분리의 문제, 즉 세모 돌려봐봐. 구별과 무슨 문제야? 분리의 문제라고 했지. 구별과 분리니까 같이 간다는 얘기야? 따로 간다는 얘기야?
접속이랑 같이 간다는 얘기야? 따로 간다는 얘기야? 구별하고 분리하고 있지, 지금 분명히. 그럼 접속은 대상이 몇 개, 2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같이 가야 돼? 따로 가야 돼? 따로 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겠지? 그 연습하는 게 3등급. 즉, 세모 돌려. 같은 말, 다른 말 또. 즉은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이 연습하라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구별되고 분리된 거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얘와 유사함을 찾으면 서로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지문을 찾아야 돼. 맞아, 안 맞아? 아, 맞아, 안 맞아? 돼요, 안 돼요? 그럼 잘 봐봐. 여기 핵심이 뭘까? 인간성 상실 밑줄쳐. 2번 어디다 밑줄 칠까? 정치적 함의지, 핵심은. 3번은 어디다 밑줄 칠까? 사회 구조의 획기적 변화 밑줄. 4번 정보의 불평등 현상 밑줄. 5번 심리적 연결관계 밑줄. 밑줄 쳤어? 날 봐봐. 그러면 구별되고 분리되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과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얘와 가장 유사한 게 인간성 문제야, 정치 문제야, 획기적 변화야, 불평등 문제야, 심리적 문제야. 뭔가 돼, 니들은? 그렇지.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불평등밖에 없잖아.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정답이 불평등이야. 그걸 찾는 거야, 그걸. 그래서 다 이 안에도 점수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거든, 지금. 요거. 이해돼, 안 돼? 여기까지 이해됐지, 진짜? 이해된 사람 손 들어봐봐. 아씨, 나 졸라 잘 가르쳐. 다 들었잖아. 웃어? 웃지 마, 이 새끼야. 정 들어. 아까까지 나 오늘 건들지 말라 그랬지. 민감하다고. 배고파. 나는 세상에서 우리 딸이 제일 좋은데 제일 싫어. 어제는 내가 못 먹는 거 뻔히 얘기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자기 떡볶이 먹고 싶대. 그러면서 아 맞다 아빠 대장 4시간 끝나면 제가 고기 사드릴게요. 물론 돈은 아빠가. 이 새끼 뒷말이 항상 이게 남아. 그 다음에 뭐야? 내가 야 떡볶이 먹지 마. 참아. 그랬더니 갑자기 사라졌어, 이 새끼가. 어디 갔나 보니까 나중에 내가 화장실에서 이제 샤워하고 딱 나오는데 막 누가 띵동띵동 하길래 밖에 나와서 자기야 누구 왔어? 물어보니까 배달 왔대. 난 배달시킨 거거든. 우리 딸년이 안 보이잖아. 이거 어디 갔어? 그러니까 방에 갔대. 공부하나 보다 처음에 생각했다가 아닌데? 이 새끼 아까 그건 아니었는데? 뭐지? 이게 딱 그러니까 혹시 떡볶이 먹고 있어 이러더라고. 떡볶이 시켜서 양심은 있어가지고 냄새 안 풍기겠다고 방에 가서 먹는데 그럼 끝까지 냄새를 안 풍겨야 될 거 아니야? 다 먹고 내가 거실에 있는데 딱 나오면서 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여기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연습이 잘 되냐 안 되냐야. 봐봐. 나는 시간이 모자란다는 다 거짓말이야. 이 방법 자체를 모르니까 다 읽고 시간이 모자라는 거야. 다시 한번 시간 모자라도 돼. 내가 45문제 중에 몇 문제 봐봐. 45문제 곱하기 2 하면 얼마일까? 45 곱하기 2 하면 몇 점이야? 90점이야. 맞아 안 맞아? 3점짜리가 있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잖아. 3점짜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100점 만점이잖아. 근데 봐봐. 45문제 중에 우리가 몇 개 맞으면은 70점대가 되는 걸까? 이론적으로. 26개 곱하기 2 해봐봐. 아니 50 얼마구나. 32 곱하기 뭐야? 2 64점이지. 이게 4등급 라인. 4등급 라인. 어려운 거 다 빼. 2 하면 얼마일까? 3등급 라인 이제부터. 몇 개 버려도 돼? 과감하게 7개 다 버려도 돼. 7개 싹 버려도 돼. 맞출 수 있는 것만 다 맞춰야 돼. 그래서 나는 이런 거 얘기할 때 항상 수학을 비교하거든. 수학을 못하거나 내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은 빼고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앞장은 겁나 풀지. 뒷장부터 안 풀지. 근데 시간이 남으면 또 앞장 풀지. 이건 맞춰야 된다고. 그걸 하니까 맞출 수 있는 것만 맞춰도 4등급 초반이라니까. 야,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다 맞췄어. 확실하게 맞춰서 시간 남아. 왜? 어려운 거 안 풀 거니까.
근데 내가 7개 찍었어. 7개 중에 몇 개 맞힐 것 같아? 2개 정도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럼 3등급 끝으로 가는 거야, 이제부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실력 늘면 당연히 30개 요 안팎은 다 넘어가는 거고. 이해됐어, 안 됐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다시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따라서 앞에도 같은 내용이 돼야 되지, 분명히. 무슨 문제? 불평등 문제가 돼야 되는 거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런 거. 어디서부터 읽어야 돼? 그러나 체크해봐봐. 그러나 이렇게 된 거야. 잘 봐. 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전부 색깔까지 칠해주면서 그러나지. 그러나 앞과 그러나 뒤는 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러나 요쪽까지는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뒤부터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 봐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격차도 불평등 맞지, 분명히. 그렇다면 새로운 시대에 연결되는 사람과 연결되지 못하는 사람의 격차 더욱 커지는 거지. 따라서니까 격차가 커지는 거잖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커지는 거. 앞에 거 봐도 똑같은 답이지, 분명히. 그건 내가 애매하면 앞에 봐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안 돼? 봐봐. 저거 정말 어렵지 않지, 지금. 근데 저런 문제를 왜 틀리냐고. 저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야. 맞출 수 있어, 없어? 맞출 수 있어, 없어, 앞으로? 진짜지? 틀리면 네가 음료수 쏘는 거야? 니네 앞으로 음료수 걱정하지 마. 그냥 와. 늘 네가 쏘올 거야. 어때? 뭐 갑자기 장애야? 이게 뭐 불면 응? 너 장래 희망이 국회의원이야? 됐지? 자, 그래서 불평등 이렇게 찾는 거야. 이걸 한번 적용해 봐야 되는데 처음에 혼자 적용하면 쉬워, 어려워? 쉽지 않아. 근데 자꾸 하다가 맞으면 그 다음부터 되는 거야. 그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문제. 요거 잘 봐. 뭘 찾으래? 논지, 전개, 방식 밑줄 쳐야 되지. 논지, 전개, 방식 밑줄 쳐. 우리 크게는 이렇게 해서 45문제야. 화법, 작문, 문법 묶고 버려. 일단은 우리는 요거에 지금 집중할 거니까 독해, 문학, 그치? 그런데 이 내용은 문제를 만드는 유형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를 물어보는 문제? 이 독해든 문학이든 간에 지문을 해석할 수 있니? 내용 이해했니? 내용 이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 또 하나는 이론의 문제를 낸단 말이야. 이론.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부터 비유법이니 지균이 막 배우잖아. 그래서 모의고사 보다 보면 뭐뭐처럼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이런 것도 보이잖아. 그 분명히 나오거든. 근데 얘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것밖에 없어. 얘 나오거든. 그럼 얘는 뭐만 알아도 돼? 보는 방법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내가 이론적인 거 그 개념만 좀 알면은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생각해봐봐. 내용을 물어보는 건 이해로 적절한 것, 감상으로 적절한 것, 내용으로 적절한 것, 이런 문제들이 바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 문제야. 그래서 비문학 첫 번째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뭐지? 윗글을 읽고 일치하는 것 이렇게 물어보지. 윗글을 읽고 일치하는 거 이해했냐 물어보는 거잖아. 그런데 이론을 물어보는 거는 뭘까? 문학에서는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 비문학에서는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 방식이잖아. 또는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 이건 다 껍데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건 지문 해석하면 안 돼, 절대로. 지문 해석하면 못 풀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거 뭐 물어봤니? 논지, 전개 방식이지. 읽긴 읽는데 논지, 전개 방식은 내용을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한번 물어볼게. 논지, 전개 방식이니까 읽기는 읽 때 어떻게 글을 썼냐의 문제지. 질문. 이거 혹시 내용 전개 방식 아는 사람? 어떻게 글을 썼을까? 요거 맞힌 사람 쉬는 시간 줄게. 조금 있다가. 앞으로는 여기다가 있잖아. 꽃감 하나씩 걸어놓거나 과자 하나씩 걸어놓고 맞출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줘야 되겠어. 어때? 좋아. 별로? 좋아? 삼겹살도 걸어놔? 햄도, 왜? 나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는 뭐 걸어놨으면 좋겠어? 돈?
표현 방식 뭔가 알겠어? 잘 봐. 그럼 내가 색칠한 걸 보여줄 테니까 뭔 것 같아? 이거 되게 많이 나와. 니들 처음이 아니야. 되게 많이 나오는 방식이야. 그래서 어려운 걸 안 할 생각으로 정말 많이 나오는 것도 위주로. 파란색하고 노란색을 잘 봐봐봐. 분명히 뭔 것 같아? 자,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는데 나는 이를 마지못해서 수리했다 그랬지. 그럼 첫 번째 뭐 했는 얘기야? 행랑채라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얘를 무엇했다는 얘기야? 수리했다는 얘기지 분명히. 다시 봐. 그런데 그 중에 두 칸은 앞에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히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비용이 많지 않았지. 수리했지. 오래 수리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비용이 뭐가 됐대? 많이 들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빨리 수리하면 뭐가 됐대? 한 칸. 비용이 적게 들었다는 얘기지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럼 분명히 무슨 얘기를 했어? 집 고치는 얘기를 했어 분명히.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안 돼. 서술형의 특징은 이렇게 대충 보고 나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물어보는 건 다시 읽는 거야.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여기 봐봐.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 얘와 마찬가지 누구도? 사람의 몸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그럼 사람의 몸도 뭐 해야 돼? 마찬가지이지. 자, 빨간색으로 해볼까? 사람의 몸도 뭐 해야 돼? 수리해야 돼. 어떻게 수리해야 돼? 오랫동안 사람의 몸을 수리하지 않으면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사람의 몸을 수리하는데 빨리 수리하면 뭐가 되는 거야? 빨리 수리하면 돈이 조금 드는 거지. 근데 이 단어만 바꾼다. 사람은 몸을 수리한다 그래. 수리한다고 하지 않아. 사람의 몸은 뭐 하는 거야? 고치는 거지. 치료하는 거지. 그래서 선지에 치료라는 말로 고쳐서만 나오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나온다 그러면 한번 봐. 사람의 몸도 잘못을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수리 대신에 얘는 고치는 걸로 나왔지. 고치지 않으면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만 같으며 잘못을 알고도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없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히 다시 쓸 수 있대. 내용을 보지 마. 그럼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거지. 뭘 하지 않으면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뭐가 되는 거야? 못 쓰게 되는 것 같지. 뭘 고치지 않으면? 잘못 고치지 않으면. 몸을 고치지 않으면. 또 하나 더 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지. 이럴 때는 출제자는 여기다가 기역 이렇게 주는 거야. 기역의 내용에 들어갈 말. 기역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유사한 것. 어떤 게 나와야 돼? 정치도 이와 같은 거지. 정치도 뭐가 돼?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빨리 고쳐야지. 빨리 고치지 않으면 정치가 더 안 좋아진다. 이 내용이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봐봐. 전혀 지금 행랑채하고 사람의 몸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 두 개의 유사점을 말하는 방식. 처음 듣는 거 아니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유추의 방식.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유추의 방식. 다른 말로 유비추르니까 추론의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유추의 방식. 이걸 알고 보면 답이 좀 보인단 말이야. 이해돼? 몇 가지는 이해됐어? 찾아봐봐. 몇 번인 것 같아? 몇 번? 제발. 몇 번? Help me. 손 들어. 1번인 것 같다. 손 들어. 아니야. 2번. 헤헤이. 3번. 4번. 오, 잘했어. 잘했어. 파트라슈. 그거. 잘했어. 봐. 정신 차리면 되잖아. 야, 흰둥이 뭘 봐. 희끄무리하게 생긴. 저거 볼 때마다 느끼는데 저건 그냥 얼굴이 희끄무리해가지고 그냥 정신은 딴 데 놓고.
누군지 알겠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 봐봐. 저 희끄무리하게 생긴 게 누군가. 왜 날 보고 저 새끼도 이상한 놈들이야. 초록색 옷 입었어. 알겠어? 아, 생맹은 아니구나. 희끄무리한 하얀색은 못 보는데 초록색은 보는구나. 아, 야, 특정한 색을 못 보는 게 뭐, 흰색은 백색, 뭐라고 하지? 그거, 뭐, 특정한 색을 못 보는 생맹. 색약. 백색 색약이야, 니들? 너 티 무슨 색이야? 너 티 무슨 색이야? 혹시 녹색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지? 어쨌든. 됐지? 그럼 물어보자. 정답 4번이건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이런 개념은 거의 반복되는 것만 나와. 근데 선생님 아닌 거 너무 어려운 거 있잖아요. 잘 생각해 봐봐. 우리가 선지 5개 중에 찾아야 되는데 비유 더럽게 많이 나온다 그랬지. 비교대조라는 거 처음 들어봐? 아니지. 많이 들어봤지. 서사, 시간의 흐름 많이 들어봤지. 이런 거 알고 하나나 2개는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어. 그래도 맞출 수 있다니까? 어떻게? 내가 아는 3개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겠지 분명히. 그럼 찍을 때 반의 확률로 찍는 거잖아. 그게 점수 올라가는 거야. 찍어도 많이 맞추는 애들은 그렇게 맞추는 거야.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 1번은 뭘까? 그래서 이걸 하면서 요것도 설명을 다 해주려고 하는 거야. 1번은 뭘까?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나와. 동해 바닷물은 짜, 서해와 남해 바다도 짜. 그러므로 우리나라지. 봐봐. 우리나라 안에 뭐가 있어? 동쪽 바다가 있지. 서쪽 바다가 있지. 그럼 봐봐. 동쪽과 서쪽 작은 것들을 말한 다음에 전체 내용을 말하는 방법. 분명히 니들 한 번쯤은 배웠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자서 모르는 거야. 부분적인 걸 통해서 전체 결론을 얻어내는 방식. 으씨! 어우, 혈압. 나 고혈압인데 뭘까? 뭐야? 이것들은 내가 질문을 하면 자기가 아닌 척 계속 속는 이렇게 하는데 대답을 안 해. 지원! 나 실명을 이렇게 불러버린다 진짜. 이걸 뭐라 그래? 혹시 들어봤어? 귀납법. 이거 알아둬야 돼. 처음 듣는 거 아닐 거야 분명히. 정말 잘 나오는 건 계속 해주겠다는 얘기야. 귀납법이 뭐라고? 귀납법이 뭐라고? 작은 속성들을 통해서 전체 결론을 얻어내는 거. 봐봐. 니들이 귀납법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예문이 이거야.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는다. 철수도 죽는다. 그러므로 사람은 모두 뒤져야 된다. 작은 걸 가지고 전체 결론을 낸 거지. 이건 귀납법이야. 반대로 말하는 건 뭘까? 전체를 말해놓고 부분의 결론을 내는 걸 뭐라 그럴까? 연역법. 귀납과 연역 정말 많이 나와. 이거 중학교 교과에도 있고 고등학교에도 있어. 학교에서 제발 자지 마. 나는 귀납과 연역 들어본 적은 있다. 손 들어봐봐. 이거 봐. 시험에 나온다니까. 자주 나온다니까. 나오는 것도 위주로만. 내가 있잖아. 내가 70점대 후반, 80점대 초 자신 있다니까. 나오는 거 계속 하면 그것만 나와. 그건 70점대 후반, 80점대 초야. 넌 잘 봐. 이렇게 해볼까? 귀납법만 먼저 알아두고. 두 번째는 뭘까? 희곡은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이며 일정한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가지고 있다. 희곡 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희곡 안에는 뭐가 있대 지금?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이며 희곡은 문학이며 이 안에는 무엇이 있대? 인물도 있고 뭐도 있대? 사건도 있는 거지. 하나의 대상을 쪼개서 얘기하는 것. 이것도 처음 듣는 건 아닐까요?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이거는 분석처럼 보이지만 뒤에 뭐가 있어? 소설과 다르다지 분명히. 그럼 두 대상이 뭘 찾는 거야? 차이점을 말하고 있지. 그래서 우리 이런 걸 비교 또는 대조라고 얘기하는 거야. 많이 들어봤던 단어지. 차이점 물어보는 거.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세 번째는 뭘까? 이게 바로 뭐가 된가? 하나의 대상을 무엇하는 거지? 쪼개지 지금. 문장은 의도에 따라 문장의 종류가 평서, 의문, 명류, 청유, 감탄으로 나눠지는 거잖아. 이런 걸 뭐라 그래? 분석일까 분류일까? 분석일까 분류일까? 이거 둘 중에 하나야. 분석이야 분류야. 분류는 유사한 공동적끼리 묶어놓는 거. 4번은 알겠지? 그럼 5번은 뭘까? 요것도 되게 많이 나온 거야 니들.
5번도 되게 많이 나와. 선생님이 작년에 겨울에도 이거 예문 들어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끝말잇기 놀이. 봐봐.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나무를 톱으로 자르면 단면이 생기고 단면에는 연륜이 있고 연륜을 보면 횟수가 있고 이거잖아. 끝말 이어가고 있잖아. 이런 걸 우리는 연쇄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 나오고 예외적인 건 거의 안 할 거야. 이거 들어봤지? 분석 들어봤지? 비교대조 들어봤지? 유추 들어봤지?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들. 구조, 비문학 구조할 때. 이해돼 안 돼? 됐지?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 자, 3번. 무슨 내용으로 적절한 것? 괄호 안에 들어갈 무슨 내용? 비유적 내용이지. 비유적 내용은 전혀 다른 두 대상의 유사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지.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우리 이런 걸 추론 문제라 그래가지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겁나 쉬워. 봐봐. 괄호 안에 들어갈 비유적인 내용이지. 그러면 이것도 밑줄하고 똑같아. 밑줄하고 똑같아. 괄호의 내용이 맞으려면 요 괄호의 앞의 내용과 괄호의 뒤의 내용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이 나와야 돼. 역접이 없다라면. 역접이 없다라면. 봐봐. 그러면 이 괄호의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이 말은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근데 여기 만이 붙어 있으면 같은 말이야 반대말이야? 반대말이 되겠지 분명히. 그거밖에 없어. 그럼 다시 또 그것은 곧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그것은 앞의 내용과 그것은 뒤의 내용인 괄호는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같은 말이지 분명히. 이런 거 알잖아. 그럼 어디서부터 읽을까? 여기서부터 읽으면 되겠지. 범위 한번 찾아봐. 아까처럼 어떤 내용인가 범위 찾아봐 봐봐. 이 두 개의 범위가 또 똑같아야 돼.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말을 찾아야 돼. 그게 전부야. 근데 저걸 3점짜리로 많이 줘. 완전 땡큐야 땡큐. 찾아봐. 찾았어? 맞춘 것 같아? 진짜? 아, 씨, 천재야. 넌 진이야, 진이. 아직 어스는 아니야, 점수가.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답안부터 보자, 여기까지. 내용, 여기랑 같나? 여기서 희망적인 전망이 있다면 이들 양자의 조화로운 전망이니까 양자니까 A와 B가 있는데 조화롭게 뭐 해야 돼? 접목 합쳐진다는 얘기지, 분명히. 맞아 안 맞아? 난 봐. 그러면 3점짜리 어려운 게 아닌 게 A와 B는 같은 거 다른 게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접목을 통해서 인류 문화에 크게 기여할 새롭고 진기한 조류를 무엇해야 돼? 접목해서 새로운 것을 무엇해야 돼? 창출해야 돼. 그럼 뭐가 맞아야 돼? 조건은 다른 두 대상이 있어야 되고 얘가 합쳐지든 조화롭든 섞이든 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진짜? 그럼 다시 봐봐. 창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상호 이질적인 거니까 이질적인 건 몇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다른 거지. 이게 뭐가 돼야 돼? 조화롭게 합쳐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새로운 게 나와야 되지. 그럼 이거 잘 봐봐. 이질적인 서구음악과 전통음악, 서구음악, 전통음악, 급기야 변증법적 발전, 별표쳐. 변증법이라는 건 난 여러 번 얘기했거든. 일단 모른다고 조금 이따가 설명할게. 난 모를 수 있잖아. 변증법적인 발전을 통해 뭐가 된 거야? 제3의 음악이지 분명히.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새로운 거 창출한 거 맞아 틀려? 맞지 분명히. 제3의 잉태했을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제3의 음악이잖아. 새로운 게 나왔잖아. 그러면 A와 B는 뭐가 되는 거지? 동양도 나오고 서양도 나온 거지 분명히. 그러면 여기 조화와 접목이 된 건 뭘까? 변증법 이거잖아. 그래서 조화와 접목한 다음에 변증법을 물어본단 말이야. 변증법은 다른 두 개를 무엇하는 거야?
조화롭게 접목하는 거지 지금.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선지에서 뭘 찾아야 돼? 서로 다른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가 뭐가 되고 합쳐지거나 조화로워지거나 섞인 다음에 새로운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지. 요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1번은 그러면 정답은 뒤에 보고 1번은 돼야 안 돼.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대상이 몇 명이야? 하나. 두 개가 절대 안 되지. 그럼 이미 틀렸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어.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렇게 에이씨 벌써 나왔네. 과학자의 공동작업. 과학자 몇 명? 2명이 나왔다고 치자. 우겨봐. 새로운 과학 이론이 만들어졌지. 뭐가 없을까? 이거 정답일까? 이질적인 것이 없고 이질적인 것도 없지 지금. 그러니까 얘는 내가 만약에 모르면 물음표는 칠 수 있어. 3번은 친구와의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성적 향상 제3의 새로운 걸 얻어냈어? 새로운 걸 얻어낸 게 아니잖아. 4번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전기 전혀 이질적인 거지 분명히. 융합 다른 말로 고쳐. 융합을 다른 말로 고치면 조화 접목. 융합은 섞었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뭐 상상외의 에너지를 발산했으니까 상상외의 에너지가 생각하지 않은 게 나왔다는 얘기지. 제3의 걸 얻어냈잖아. 정답 4번. 5번은 왜 안 될까? 5번 서로 다른 이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니까 이질적인 거잖아. 각각의 영역에서니까 조화가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렇지. 섞이지 않았잖아. 각각이가 섞이지 않고 각자의 길로 간 거잖아. 섞이지 못해서 5번은 안 돼. 요렇게 물어보는 게 수능이야. 그러니까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거 틀 알겠니? 이 틀에서 이 범위 맞아 틀려? 요걸 물어보는데 애들은 과학자 에헤이 단어 몰라요. 막 이 개소리 한단 말이야. 멍멍이들. 세 문제 다 맞은 사람 잘하잖아. 두 문제 맞은 사람 한 문제 맞은 사람 다 틀린 사람 난 손이 깁스한 사람 한 번도 안 드는 사람들도 있어 지금. 죽는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거를 긴 지문에 연결할 수 있으면 돼 나중에. 이해됐어 안 됐어? 봐봐. 근데 우리 지금 요것도 아까 몇 번 문제랑 비슷해? 이 문제가 지금 몇 번 문제랑 비슷한 거야? 어디 갔어? 1번 문제랑 비슷한 거지. 밑줄이랑 앞뒤를 타는 거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시킨 거 하면 내가 얘기했잖아. 3등급 진짜 자신 있어. 3등급 자신 있어. 갑자기 돌격해서 2등급이 나와줘야 돼. 이런 애들은 뭐 강제로 뭐 한다? 니들 지금까지 쓱 한 거 보면 내신이나 이런 거 다 글러 쳐먹었고 그럼 강제로 뭐 시켜야 돼? 뭐 한양대, 성대 이런 데 논술을 시킬 수밖에 없어. 최저가 되는데. 맞잖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지? 자 잠깐만. 아유 힘들어.